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한데요. 올해 여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가올 가을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입니다. 또래들의 선망과 어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완벽한 청년 토비아스. 2명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죄목으로 체포된 날,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토비아스는 11년 전 그날 2시간의 블랙아웃을 기억해내려 애쓰는데요. 그러던 중 그는 백설공주라 불리던 아멜리를 만나 가까워집니다. 고요한 외딴 마을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비밀이 무엇인지, 토비아스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예쁘게 살고 싶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박여름 작가의 신작입니다. 작가는 마지못해 다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라는 경쾌한 단어를 시작으로 기꺼이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짧은 글과 진중한 긴 글의 적절한 배치로 가독성과 작품성을 챙겼는데요. 삶의 시련 앞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기엔 우린 아직 젊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부딪혀보기를 응원하며 따뜻한 용기를 건넵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불안의 서입니다. 불안의 서는 소설가 베소아가 완역했으며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페르난드 페소아가 쓴 책입니다. 에세이 480여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명예, 성공, 편리함 등이 인정받는 현 시대에 페소아는 어둠, 실패, 곤경, 침묵 등을 노래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아의 비밀에 대한 질문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인데요. 페소아의 글들을 통해 고뇌하는 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홍학의 자리입니다. 10년 가까이 스릴러 장르에 매진한 정혜원 작가의 책입니다. 한 남자가 사체를 호수에 유기하는 장면으로 이야기의 문을 여는데요. 호수가 다현의 몸을 삼켰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그런데 다현은 누가 죽였을까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프롤로그는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총 21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작품은 매 챕터마다 놀라운 전개를 보이는데요. 특히나 차근차근 쌓아올려 절정의 순간 터지는 클라이맥스의 진상은 한국 미스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반전입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펴낸 회고록인데요. 그는 전업소설가로서 살아가고자 결심한 후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기를 이어왔는데요. 이 책은 마라톤과 문학에 관한 솔직한 회고록으로 달리는 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그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달리기라는 행위를 축으로 한 일종의 회고록으로 읽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철학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해도 어떤 종류의 경험칙과 같은 것은 얼마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신체를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하고 많은 운동 중에 무지막지하다라는 형용사가 잘 어울리는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을 뛰는 하루키. 그가 그 힘든 42.19km를 달리며 얻는 것은 무엇일까? 달리기와 그의 문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하루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그가 마라톤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과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 최초의 회고록에서 문학 또는 문학에 대한 소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러너라면 60이란 초로의 나이에 1년에 한 번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하루키의 열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이 스스로 위안부임을 밝히고 피해를 공개 증언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탈식민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가 너무 적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쟁점을 토론하기 시작했는데요. 10여 년의 숙고와 토론의 결과가 바로 이 책입니다. 두 번째 신작 도서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자전적 에세이가 10주년을 맞이해 다시 출간됐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88년부터 14년 동안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했고 그녀가 사유를 한데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보다 윤택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비법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푸른 들판을 걷답니다. 아일랜드 소설가 클레어 키건의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아일랜드의 현실을 예리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로 신비한 분위기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딸, 농부와 연인, 사제와 신부 등 각자의 외로움의 세계에 갇힌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일상 속 갈등과 감정 묘사를 통해 개인의 연약한 내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밌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 안내입니다. 참여 대상은 직업 선택, 직업 적응, 직업 전환을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역량 진단,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 개발 컨설팅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천 고용센터 4층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QR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센터 4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아이사랑 한마당 행사 안내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월미도 공원이고요. 참여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0세에서 9세 자녀를 둔 가족,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인천시민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주관하고 경인교통방송, 남인천방송, 기호일보, 인천일보, 한림병원이 후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인천광역시 임신, 출산, 육아 쇼핑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모든 주제고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고요. 60초 이내 세로용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요. 시상금은 총 46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989년 8월생부터 2012년 12월 기준 출생자이며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자가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이며 2024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874-7700에서 7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989년 8월생부터 2005년 12월생 기준이며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중 혹은 이웃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874-7700에서 7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캠프마켓 반환 기념행사 개최 안내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캠프마켓 잔디운동장 인포센터 1원에서 진행됩니다. 기념식 및 축사, 완전 반환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군부대 이전 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철구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입니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 부패된 의약품입니다. 배출 장소는 보건지소 21개 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미철구 관내 약국입니다. 알약 캡슐만 비닐봉투에 모아서, 가루약은 포장 그대로, 물약 시럽은 플라스틱 병에 모아서, 안약연고는 뚜껑을 닫은 그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꿈수당 사업 안내입니다. 아이꿈수당은 8월 1일부터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 원 인천이음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9회 미추홀구 사진 영상 공모전 안내입니다. 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60초 이내로 세로형 영상 콘텐츠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 상금은 400만 원이고 16명을 선발합니다. 수상자 발표는 9월 27일 금요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미디어 홍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여성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인당 월 13,000원 기본 생리용품 구입비를 총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천이음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생리용품 전용 카드를 발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개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입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기간 내 군복무 중 사망,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청년정책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안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합니다. 벼른누리 약국은 주 7일, 테라스 파란문 약국은 월요일, 대산 프라자 약국은 화요일, 성약국은 수요일, 송도 제일약국은 목요일, 연수 버들약국은 금요일에 운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그들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보따리 라디오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를 중단한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주한영상 미디어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합니다. 방송 채널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교육지원팀 728-6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으로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간 활동을 자제하며 야간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합니다. 또한 외출 시 반드시 샤워를 하고 가정용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방충제를 정비합니다. 말라리아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선의 예방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및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인천시 감염병관리과 440-8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동 청소년 부모비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으로 상속 채무로 인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법률 상담과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후견인 선임 등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 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 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 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고용센터 031-460-47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파우코에서 플라스틱 금형제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1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0일입니다. 주식회사 태선철강에서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4일입니다. 주식회사 PL 코스메틱에서 화장품, 비누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6일입니다. 주식회사 에이로플에서 제조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6일입니다. 주식회사 남양기공에서 전기 전자제어장치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7일입니다. 미젤라 화장품에서 화학, 환경, 에너지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8일입니다. 주식회사 경방테크롤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4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1일입니다.
주식회사 공성 로지스틱스에서 하역 적재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서동이며 급여는 월급 260만 원에서 28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2일입니다. 주식회사 희창 CNF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신흥동 3가이며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3일입니다. 무진 ENG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5일입니다. 영광산업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주안동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5일입니다. 세안 SC 주식회사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5일입니다. 이상으로 인천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용센터 032-460-47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 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news@nibtv.co.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 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 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